여러분,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와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도봉구의 작은 아파트. 이순남, 6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오늘은 외동딸 윤서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직접 주문한 이바지 떡이야.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순남은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합니다. 윤서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아빠, 늦지 마세요. 상대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김철규 회장님은 강남에서 여러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알았어. 걱정 마. 아빠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니? 이순남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 한강대교 위 이순남이 운전 중 앞에서 끼어든 검은색 벤츠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벤츠는 그대로 도주하고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이순남은 차를 세우고 뛰어내립니다. 주변 차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는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쓰러진 배달원의 출혈을 막기 위해 자신의 한복 저고리를 찢어 지혈합니다. 아저씨, 괜찮습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그 과정에서 떡 상자가 바닥에 쏟아지고 이순남의 옷은 피로 범벅이 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순남은 시계를 봅니다. 상견례 시간까지 20분. 조 실장, 나야 떡은 못 가져가겠어. 상황이 생겼어. 전화 너머 조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새 떡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순남이 30분 늦게 도착합니다. 피 묻은 한복, 흐트러진 머리, 긴급 상황을 처리하느라 씻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룸문을 열자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딸 윤서, 약혼자 지성, 그리고 상대 부모인 김철규 회장과 그의 부인 박미선. 김철규 회장 50대 후반, 오만한 인상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죄송합니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박미선 여사가 코를 막으며 소리칩니다. 어머, 냄새가 진동을 하네. 거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몰골이에요? 윤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약혼자 지성은 비웃듯 고개를 돌립니다. 이순남이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오는 길에 뺑소니 사고가 있어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떡을 준비했는데. 김철규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런 격도 없는 사람과 우리 아들을 혼인시킬 수 없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윤서를 향해 말합니다. 윤서 씨, 당신도 좋은 대학 나왔다지만 결국 가문이 문제더군요.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딸도 뻔하지 않겠소? 윤서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납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박미선이 윤서의 말을 자르며 핸드백을 집어듭니다. 우리 지성이한테는 더 나은 신부감이 얼마든지 있어요. 격이 맞지 않는 혼사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어. 김 회장 부부와 지성이 자리를 뜹니다. 룸에 남은 아버지와 딸.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왜 하필 오늘 사람을 꼭 구해야 했어요? 119에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윤서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지성 오빠는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윤서가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이순남은 혼자 남아 피 묻은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조 실장, 플랜 B를 시작하시오. 다음 날 아침, 강남 테헤란로 김철규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순남이라는 분이 방문하셨는데. 아니, 이순남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뭐, 이순남이? 그 거지 같던 양반이 감히? 아니, 그게 이순남 회장님이 순남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김철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순남그룹? 그 순남그룹? 순남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로 부동산, 금융, 제조업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입니다. 하지만 창업주가 극도로 은둔 생활을 해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이순남이 들어옵니다. 뒤따라 조 실장과 변호사 2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회장님. 어제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셔서 아쉬웠습니다. 김철규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힙니다. 이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앉으시죠. 이순남이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칩니다. 5년 전 김 회장님께서 우리 순남캐피탈에서 500억 원을 대출받으셨죠. 강남의 상가 빌딩 3채, 논현동 빌딩 1채,
가리고 청담동 땅을 담보로 말입니다. 김철규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출 계약서 특약 조항 7항을 보시겠습니까? 조 실장이 서류를 넘깁니다. 김철규가 떨리는 손으로 읽습니다. 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이내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조항을 발동합니다. 24시간 내로 500억 원을 상환하시든가 모든 담보 부동산을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회장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순남이 차갑게 말합니다. 어제 제 딸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딸도 뻔하다고요. 김철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는 사람을 구하느라 늦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은 저를 거지 취급하셨고 제 딸까지 모욕하셨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모든 부동산은 우리 소유가 됩니다. 이순남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참, 그리고 어제 한강대교에서 뺑소니 차량 번호가 확인됐습니다. 김 회장님 차량이더군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김철규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뒷골목 김철규가 사채업자 일명 백상호를 만납니다. 백상호는 50대의 험악한 인상의 남성입니다. 김 회장, 오랜만이야. 500억이라 큰돈인데. 이자는 얼마든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자 월 5%. 3개월 안에 갚는다.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내 와이프 명의 아파트 세 채는 내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일 하나 해줘야지. 백상호가 봉투를 내밉니다. 이 회사 주식 내부 정보 빼내와. 내 아들 지성이가 다니는 회사잖아. 증권사 애널리스트면 내부 정보 접근 쉽지. 그건 불법 아닙니까? 야, 지금 500억 빌려가려는 주제에 불법 운운해. 어제 뺑소니도 내가 친 거 다 알고 있어. 까불면 경찰에 제보한다. 김철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같은 시각 이순남은 조 실장과 통화합니다. 김철규가 백상호에게 갔습니까? 예,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백상호는 내부자 거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좋아, 모든 대화를 녹음했겠지? 물론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따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순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윤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해.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돈과 격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3일 후 윤서의 회사 윤서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이 그녀를 회의실로 부릅니다. 윤서 씨,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인사팀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당신 이름이 올라왔어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김철규 회장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더군. 윤서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지성에게 전화합니다. 오빠, 나 회사에서 잘렸어. 오빠 아버지가 압력 넣으신 거 맞지? 왜 이러는 거야? 윤서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우리 계속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라고? 회사 선배 중에 재벌 딸이 있어. 아버지가 그쪽이랑 선 보라고 하시는데. 윤서야, 우린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오빠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건 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일 때 얘기지. 근데 내 아버지 순남그룹 회장이라며. 그것도 숨기고 믿을 수가 없어. 전화가 끊깁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절망 속에서 지성의 집 앞에 갑니다. 지성의 차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윤서가 차 문을 두드립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지성이 차에서 내려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직도 여기 왜 와? 끝났다고 했잖아. 우리 3년을 만났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야, 솔직히 말할까? 난 처음부터 너한테 관심 없었어. 내가 순남그룹 회장 딸인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줬겠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한 집 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엿먹이고 있잖아. 이제 됐지? 지성이 차에 타려는데 윤서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오빠 회사에서 가져온 노트북. 아직 우리 집에 있어. 가져가. 아, 맞다. 그거 중요한 자료 들어있는데. 내일 가지러 갈게. 싫어. 지금 줄게. 윤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지성의 노트북을 엽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던 윤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김철규 회장과 백상호의 불법 거래 내역, 지성이 작성한 내부자 거래 정보 문서, 5년간의 탈세 자료 뺑소니, 사고 당일 김철규가 지성에게 보낸 문자 차량 수리 조용히 해 돈 얼마든지 줄게. 윤서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순남의 집 윤서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사람 구하러 가셨는데 나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빠가 거짓골이라고 창피하다고 이순남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윤서야. 아빠는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봤으면 했어. 돈이 있다고 격이 높은 게 아니란 걸. 진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렴. 윤서가 노트북을 내밉니다. 이거 지성 오빠 노트북이에요. 김 회장님이랑 지성 오빠가 저지른 범죄 증거가 다 있어요. 탈세, 횡령, 내부자 거래, 뺑소니 교사 모두요. 이순남이 노트북을 받아봅니다. 이걸 경찰에 아니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윤서야, 아빠, 내가 지성 오빠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도 그들과 똑같았다는 걸. 돈 있고 체면 좋은 집안만 보려고 했어요. 이순남이 딸을 안아줍니다. 다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윤서가 한지훈 검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입니까? 네, 검사님. 재전 약혼자 김지성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고 그의 아버지 김철규 회장의 범죄 증거입니다. 한 검사가 파일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최소 징역 10년은 나오겠네요. 제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그날 저녁 뉴스 순남그룹을 상대로 500억 원 대출 사기를 시도한 김철규 씨와 그의 아들 김지성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5년간 300억 원대 탈세행, 내부자 거래, 뺑소니,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규와 지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집니다. 김 회장님, 순남그룹 회장님께 사과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철규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벌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윤서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려 합니다. 다 밖에서 노숙인 한 분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윤서가 컵라면 하나를 더 사서 나옵니다. 그런데 노숙인 옆에 누군가 먼저 도시락과 핫팩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순남입니다. 아저씨,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곳에 가셔야죠. 여기 노숙인 쉼터 주소 있습니다. 노숙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가 다가갑니다. 아빠. 이순남이 돌아봅니다. 다 윤서야, 여기서 뭐하니? 아빠는 왜 여기 계세요? 매주 이 근처를 돌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보려고. 윤서가 울먹입니다. 아빠. 아빠는 그날도 상견례 날도 사람을 구하러 가셨잖아요.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아빠의 마음을 몰라봤을까요? 이순남이 딸을 안아줍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윤서야, 진짜 격이 뭔지 알겠니? 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올바른 마음. 며칠 후 이순남의 집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줄 게 있어. 이순남이 오래된 편지를 꺼냅니다. 네 엄마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야.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윤서에게, 엄마는 우리 윤서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단다. 엄마와 아빠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은 결국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해. 내가 이 돈을 받을 때쯤이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윤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내 엄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고생하며 컸어. 그래서 더 잘 알았지. 돈의 진짜 가치를. 사람을 위해 쓸 때만 돈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빠, 나 알겠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6개월 후 서울 중고세움 재단 현판식이 열립니다. 윤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인사말을 합니다. 세움재단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마음을 세우고 무너진 희망을 세우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때 돈과 체면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격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청중석에 앉아있는 이순남이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딸이 재단 사무실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네 엄마가 가장 원하던 일이야.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나를 깨우쳐 주셔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자막. 진정한 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순남 회장은 복수를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